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냥 평범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자부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우연치 않게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도를 알고 나서 남편에게 증거를 들이밀며 추궁을 하거나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상간녀에게 소장이 도달했을 때 남편의 입에서 툭 튀어나온 한마디, 이혼하자. 너랑 나랑 원래 안 맞았어. 네가 소송까지 하고 이렇게까지 됐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어? 안 살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맞지? 라고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 시작합니다. 아니, 바람을 본인이 폈으니까 소송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거늘 그 원인의 제공자 주둥아리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저 인간이 생각이라는 걸 하는 인간일까? 아니면 도덕성이라는 게 존재하는 인간일까? 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남편이 납작 엎드리고 미안하다고 울고불고 읍소해도 분이 풀릴까 말까 하는데, 아니, 분노는 우리들이 죽지 않는 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편의 이혼 요구에 적잖이 당황하게 됩니다. 당황하는 선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이혼을 종용하는 남편의 말에 외도를 알고 무너진 아내들은 한 번 더 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외도 상황을 알고 터뜨린 거의 초기 시점에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것과 상간녀에게 소장이 도착하고 나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의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와이프에게 잘하려고 6개월 이상 노력을 하다가 이혼을 요구하거나 이혼 소장을 보내는 것과는 또 그 이유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 과연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내가 외도를 알게 된 후 바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상간녀와 정서적으로 엮여 있고 최소 3년에서 4년 이상 장기적인 바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내에게는 자상했을 거고 집에는 가정적이었을 겁니다. 집안 분위기는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게 만들고 자신은 업무를 핑계로 상간녀와의 관계를 지속합니다. 도파민이 분비된 상태에 일반적인 외도와는 달리 상간녀와 전화 통화나 만남에서 사사로운 일상까지 공유하면서 정말 부부지간에 나눌 대화를 나누는 사이입니다. 두 명 사이에는 불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의리나 신뢰 같은 것도 존재합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아내와 자신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고, 자신과 맞는 사람은 상간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의 결별 혹은 이혼을 늘 꿈꾸고 있었고, 상간녀와의 새로운 삶 혹은 혼자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고 살았을 경우가 많습니다. 외도 상황이 들키자마자 이혼 운운한다는 것은 자신이 품었던 마음의 진실을 내뱉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내분들이 더 미쳐 나가는 것은 나에게 다정했고 자상했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라 믿었고 완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충격과 분노는 더 커지는 겁니다.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할 때 아내들의 고통은 상상 이상이기에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또 이런 경우의 아내들 대부분이 엄청 열심히 본인 일에 집중해서 돈 벌고 아끼고 시댁에 잘하고 말 그대로 멀티플레이어. 네. 근데 정작 자신은 제대로 돌보지 않고 살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뭐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아내들이 그렇게 살아왔듯이 아끼고 열심히 살아왔었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상간녀 소송 소장에 도달하고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외도를 들키고는 아내를 안심시키려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집안일을 잘하고 여행도 가자고 하고 퇴근 시간도 빨라진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송을 해봐야 남편의 진심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남편이 되돌아왔다면 소장에 도달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거든요. 남편의 말을 그대로 믿고 진짜 스스로 헤어질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송도 하지 않고 박살도 내지 않으면 그 둘은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았기에 달콤하고 짜릿한 불륜 짓거리를 그만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잠시 안 만나도 다시 또 만난다는 거죠. 소장이 도달하자마자 이혼 운운하는 것은 아내를 압박 혹은 협박해서 소송을 취하하려는 마음에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건 상간녀를 보호하려는 마음인 거고 결국 상간녀에 대한 마음이 아내를 위하는 마음보다 크다는 겁니다. 혹은
오직 본인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간녀 신경 쓰기도 싫고 와이프 신경 쓰기도 싫고 자기 명예가 실추되거나 자기에게 피해 오는 게 싫어서 치아를 종용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해서 배우자를 유책으로 만들어야지만 아내분들께서 당하는 이혼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하셔야 이혼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거든요. 두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상간녀 소송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소장이 도달하고 이혼 운운하다가 가출을 할 겁니다. 가출해서 돌아온 남편들은 이혼이 목적이 아니라 소송 취하가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더 압박하는 수단으로 가출을 선택한 거죠. 가출해서 이혼 소장을 보내고 상간녀와 함께 보내고 있다면 외도 중에서도 가장 지독하고 악독한 유형이라고 정의하시면 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가출해서 이혼 소장을 보내고 그리고 기각이 된 후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가정이 회복된 경우도 제법 있으니까요. 현재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아서 기각 과정에 계신 분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런 상황을 아내분들이나 남편분들이 버티느냐, 버티지 않느냐가 관건입니다. 세 번째,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다가 일정 시간 이후 이혼 소장을 보내는 경우. 외도를 들키고 나서 상간녀보다는 가정을 지키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고 나름 진심을 가지고 가정에 충실하고 아내에게 미안하다라는 태도도 취하고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아내의 분노가 너무 심하거나 반복해서 남편을 비난하고 경멸하는 말을 하는 경우에 처음에는 참아왔고 아내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무한 반복이 되면 이렇게 평생 사느니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노하는 사람의 모습은 사실 그닥 아름답지 못합니다. 저 또한 전 남편으로부터 악마라는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그런 모습에 남편도 정남이가 떨어지고 정말로 자신의 외도 행위에 대한 미안한 마음보다는 이때쯤에는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아내의 모습에 지쳐 나가게 되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남편의 마음을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본인도 노력했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내의 분노는 나를 더 사랑해줘, 나 더 사랑해줘 라는 가슴 아픈 절규이지만 남편들은 그걸 헤아리지 못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6개월 이후에 소장을 보내는 것은 치밀하게 계획한 것입니다. 이건 따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요. 미리 변호사 상담을, 이혼 상담을 받아서 자신의 외도라는 유책 사유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희석되는 시점을 기다리다가 이혼 소장을 보낸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네, 위에서 세 가지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떤 이유이든 간에 남편의 이혼 요구 정말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분들이 유책 사유가 없는 한 바람난 유책 배우자는 자신이 원한다고 마음대로 이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하는 이혼은 절대 안 됩니다. 외도를 알고 급히 이혼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내분들이 고민하고 자존감이 높은 상태에서 바로 선택한 그런 이혼은 괜찮다는 거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화가 나서 이혼을 선택하면 정말 후회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부관계 회복과 가정을 지키기 위한 모든 방법들을 다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는 이혼을 선택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